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2월 25일, 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벌써 2월 다 갔어요. 그죠? 솔직히 2월까지는 우리가 겨울이라 그러지만 3월부터는 겨울이라는, 뭐 추워도 겨울이란 말 안 붙이죠. 그죠? 이제 봄이에요. 다음 달 3월부터는. 이제 이틀 남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월화. 그죠? 1월화 3일 남았죠. 그래요, 여러분들. 어떻게 2월 마무리는 잘 돼 가십니까? 그래요. 2월 마무리. 참, 글쎄요, 이제 다음 달이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 달이 되겠죠? 그죠? 예. 이제 곧 헌재에서, 헌재가 뭐 13일 이전에 뭐 발표한다고 해서 이제 뭐 그런 것도 발표가 날 거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다음 달은 굉장히 시끄러운 달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달이 폭풍전이야. 좀 약간 그런 달의 느낌도 있었는데.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그래도 확실히 우리가 요번에 이걸 통해서 배운 건 있어요. 그죠? 예. 막 주식시장이 막 어마어마하게 무너질 것 같고 어떤 그런 변수에 의해서 아마 예전 같았으면 우리나라 시장이 진짜 힘없이 막 무너지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진짜 그런 변수들이 작용을 했는데도 시장이 굳건히 잘 버텼죠. 이제 점점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런 걸 보면은 점점 시장으로 따지면 점점 선진 시장이 돼가는 거죠. 예, 어떤 이런 큰 변수에 진짜 몇 년 전만 해도 그냥 완전 폭락을 하고 무너져야지 맞는 장인데 이제 시장에 스스로의 어떤 힘을 보여줬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시장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예전같이 그냥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버티면서 하면 역시 시장이 점점 이렇게 강해지면요. 그리고 이렇게 선진화되면은 이제 시장 자체 어떤 생명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장이 그때부터가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정신 더 바짝 차리시고 더 적극적으로 시장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저희는 생방송 시간 중에만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번호는 02786-1022-1023 무료 문자 023-3366-8288 받고 있는데요. 여기 해가지고 저하고 뭐 통화되신 분 중에 2분 그리고 무료 문자 주신 분 중에 1분을 골라서요. 온누리 상품권을 드립니다. 예, 온누리 상품권. 정부에서 요번 주에 발표했죠. 예, 뭐 내수 활성화 저희는 먼저 앞서 있어요. 온누리 상품권. 그죠? 예, 여러분들 재래시장에서 이렇게 써서 내수 살릴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저번 주는 누구냐? 끝자리 6547님, 6685님, 2440님 세 분이 온누리 상품권 당첨되셨습니다. 아마 집으로 조만간에 또 배달이 갈 겁니다. 잘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계속 저희 선물 많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셔서 온누리 상품권 꼭 받아가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그리고 뭐 궁금하다. 이 반장 요즘 비교적 부드럽게 하잖아요. 그죠? 예, 혼도 많이 안 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편하게 그냥 주세요. 자기 종목 모르겠다. 포트가 지금 이거 뭔가 변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잘 모르겠다. 이럴 때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그분만을 위해서 이렇게 팁도 드리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화 지금부터 계속 기다릴 거예요. 요즘 전화 통화 잘 된다고 좋아하시더라. 그죠? 전화 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전 잠시 후에 첫 번째 전화 연결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요즘 이제 전화 연결이 더 전에보다 잘 된다고 좋아들 하시니까 편하게 그냥 전화 주셔가지고요. 자기 포트 상담 받고 그리고 또 힌트도 얻으시고 하면 좋잖아요. 그래요. 첫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반장님. 예, 목소리가 이렇게 첫 번째 하시는 분이 목소리가 이렇게 활기차고 살아계시면 저도 그날 방송하는 게 너무너무 편하고 좋아요. 근데 이렇게 크게 즐겁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사는 뉘신지요? 예, 여기는 충절의 고장 경남 진주입니다. 진주. 저기 완전 되게 제일 끝이잖아, 거의. 예. 진주에? 성함이? 조선달입니다. 조 선생님. 예, 그래요. 우리 조 선생님 연세가? 59. 주식 경력은? 한 20년 되었습니다. 20년.
예. 진주에 유명한 게 촉성루인가 그렇죠? 예, 10월달 되면은 개천 해설제, 네, 맞죠. 예, 그래요. 유등 축제가 유명합니다. 많이 놀러 오십시오. 그래, 진주. 진주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도시잖아요. 이름이 진주잖아. 그래서 진주가 가장 비싼 도시라 그래. 그래요. 아유, 이런 비싼 도시 사시고. 그래, 우리 예. 조 선생님. 우리 조 선생님 1, 2월 이제 2달 보냈어요. 올해 들어와서. 예, 예. 올해 들어와서 1, 2월 2달을 보냈는데 이 2달 주식시장에서 지내보면서 올해 주식시장이 느낌이 어떠세요? 좀. 그런데, 저는 두 달을 겪으면서, 네. 제가 사가 있는 주식은 예. 오르지도 안 하고, 내리지도 안 하고, 그냥 뭐 수익도 없고, 막 그냥 이래 쭉 이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번 맞춰볼까요? 그러다가 예. 혹시 조 선생님이 그 갖고 있던 종목을 이렇게 전에 파시면은 그때부터 그 종목이 올라가죠. 어째 그리 잘하십니까? 그죠? 그렇던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예. 우리 몰라. 우리 조 선생님 계좌를 다른 사람들이 다 훔쳐보고 있어서 그래. 그런 것더라고요. 그래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다 저 이제 제가 지겨워서 도저히 못 이겨서 주식 팔면 이상해요. 누가 보나 봐요. 그때부터 기가 막히게 올라가요. 막 이러고 그러세요. 근데 왜 그러냐면 보통 대부분의 개인들이 느끼는 고통점이라든지 그런 게 거의 엇비슷해요. 그래서 대부분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나 뭐에 대해서 나 진짜 힘든데 버티다 나 이제 내가 파니까 올라가 하는 게 왜냐면 대부분의 개인들이 쉽게 말하면 거기서 포기하는 시점이 거의 같기 때문이야. 그래서 실은 누가 다른 사람이 자기 계좌를 보지 않는데도 우리 대부분의 개인들이 제가 파는 주식은 희한하게 잘 올라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개인들이 느끼는 고통점들이 한계점들이 거의 엇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우리 조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십니까? 제가 네. 하나요? 하나. 예. 예. 하나를 34,500원에 비중은요? 20%인데 예. 이게 제가 매수 현재가 작년 봄 3, 4월 달 정도 될 거예요. 3, 4월 달이요? 예. 그때부터 계속 제가 팔지도 안 하고 사지도 안 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가지고 있는 이유는 네네. 이 회사가 연결 기준으로 보면 영업이익이 네. 작년도에 1조 한 7천억 정도 이래 났는데 네네네. 시가총액은 한 3조도 안 돼. 시가총액이 네. 3조도 안 되고 우리가 보통 전문가들이 이걸 우리가 이 방송할 때 이래 보면은 예. 영업이익에 보통 보면 시가총액을 한 열 갖다가 이래 계산을 해가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 아, 그래요? 예. 예, 그러면 예를 들어 1조 7천억 끄으면은 시가총액이 최소한 17조는 돼야 되는 거라. 아, 그래요? 그러면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너 리스크가 있다 이라 하더라도 그럼 하다못해 10조는 돼야 되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 너무 저평가되지 그럼 제가 먼저 않느냐. 말씀드릴게요. 우리 예. 조 선생님, 예. 제가 뭐를 보고 어떤 분이 다 생각이 틀리겠는데, 우리 조 선생님이 잘못 이해하셨어요. 뭐냐면, 보통 뭐 영업이익의 뭐 10배, 뭐 시가총액 뭐 이렇게 해서 보통 그렇게 주더라 그러는데, 보통 그렇게 주는 경우 없어요. 어떤 업종은 예를 들어서 20배, 30배를 줘도 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업종은 2배, 3배를 줘도 이건 적정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뭐 10배 이상을 준다, 뭐 10배를 주더라. 그러니까 10배 기준으로 나 본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세요. 주식은 안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뭐 보통 10배 이상을 줬다. 근데 그분의 어떤 관점 때문에 그랬는지는 전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보셨다면 그거는 너무너무 위험하게 방송하신 거예요. 그분이. 왜냐하면 절대 그렇게 10배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러는 거 없어요. 절대 너무 위험한 겁니다. 뭐 퍼십을 뜻하는 건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아예 믿지 마세요. 되도록이면. 그렇지 않아요. 주식은. 예.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당연히 싸 보이고 하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주식 한화라는 주식 솔직히 그렇게 막 되게 싸다
그러진 않아요. 왜 그러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지주사가 예를 들어서 지주사는 200, 300이에요. 근데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주사인데 사실상 11밖에 안 돼요. 그럼 뭐 다른 지주사들 개념으로 따지면 얘는 몇십 배 올라도 싸게? 몇십 배 올라야 되게? 그래서 이게 회사들마다 다 틀려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꼭 이해하셨죠? 그 부분은? 예. 그거 버리셔야 돼요. 그래요. 예. 그럼 한화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 매수가 근처인데 움직이지도 않고 작년 3, 4월에 샀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화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이 지주회사는 자기네가 스스로 사업도 하는 사업지주회사라고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지주회사하고 순수지주회사하고 틀린 게 뭔지 아세요? 지주회사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부터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야지 이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하지.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기본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평가해요. 주식을 알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게 힘든 거야. 주식 올라가고 떨어지면 맞힐 수도 있고 못 맞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자꾸 기본대로 스텝 바이 스텝, 기승전결 이런 식으로 주식이 풀려나가야 되는데 기승전결, 논리도 하나도 없이 그냥 무조건 차트 보고 맞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그건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이 한화라는 회사는 순수지주사하고 산업지주회사 두 개가 지주회사는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순수지주회사는 뭐냐면 자기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부하들이 있다고 칠게요. 대장이 아무것도 자기는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자기 부하들이 벌어오는 거 가지고 먹고만 살아. 그런 걸 보고 순수지주회사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사업지주회사는 부하들이 벌어오긴 벌어와. 근데 자기도 나가서 일을 해서 벌어. 그런 거는 사업지주회사라고 불러요. 그게 사업지주회사가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꼭 뭐가 좋다라고까진 그런데 한화는 순수지주회사야겠어요? 사업지주회사야겠어요? 복합이네, 복합. 한화가 복합이라고요? 아니 사업지주회사, 사업지주회사죠. 그죠? 왜냐면 한화는 사업지주회사. 자기가 그저 옛날에 우리 촌 선생님 한 이제 60 다 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한화 옛날에 한국화약 유명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군대 있으실 때도 한국화약 막 그 폭탄 다이나마이트 막 이런 거 기억 안 나세요? 예, 납니다. 네, 맞아. 병기고에 가면 입고 했잖아요. 그래, 맞아요. 예. 한국화약이 한화예요. 한국화약, 맞습니다. 그래서 한화. 그래서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사업지주 회사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산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사업도 해가면서 밑에 회사들은 뭐가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뭐 한화생명, 한화케미칼, 한화테크윈, 그죠? 예,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제일 그런데 실은 지금 하나테크윈이나 하나케미칼의 주가가 어떤지를 한번 보면 돼요. 그죠? 근데 한번 보자고요. 일단 먼저 하나테크윈 제가 저번 주에 한번 했었는데 하나테크윈이 작년 10월까지 주가가 쭉 올랐는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작년에 하나테크윈은 3월부터 9월 정도까지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빠지고 이제 횡보예요. 그죠? 하나테크윈은. 그럼 하나케미칼 한번 볼게요. 하나케미칼, 하나케미칼의 주가 흐름 한번 볼게요. 하나케미칼은 어때요? 재작년 11월, 12월까지 주가가 오르고 그 다음 횡보예요. 아주 대표적인 두 회사예요. 그죠? 한화에. 그러면 한화를 다시 들어가서 볼게요. 하나는 행보라, 행보. 어때요? 한화는 재밌죠? 그 전에 재작년 3월에 오르고 그 다음부터는 빠지면서 횡보예요. 뭐냐? 하나테크윈하고 하나케미칼의 진짜 중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개를 플러스 시켜서 나누기 2한 평균값 정도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딱 보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테크윈하고 하나케미칼 두 개가 쭉쭉 뻗어주지 않으면 얘는 갑자기 좋아지긴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테크윈은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 하나테크윈은 그렇게 뭐 이제 크게 올라가거나 막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뭐 방산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지금 갑자기 좋아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테크윈 제가 저번 주에 설명을 했으니까 빼고 하나케미칼을 하자면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에 지금 결론적으로는 하나케미칼 주가가 지금 나름대로 어느 정도는 지금 잘 버티고는 있어요. 화학 쪽 때문에, 그죠? 예, 화학 쪽 산업이 그래도 꾸준하게 잘 되니까.
근데 하나케미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려면 결국 뭐가 좀 여기에 플러스가 돼야 돼요. 결국은 태양광이에요. 태양광. 그죠? 근데 태양광 쪽이 한번 쭉 치고 나가주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하나케미칼의 태양광 쪽이 그렇게 쭉 치고 나갈 만큼 상황이 되게 좋냐라는 거예요. 근데 의미는 있어요. 뭐냐? 우리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해서 여기 잘 보시면 알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됐을 때 주가가 쭉 빠졌어요. 그날 기억나실 거예요.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대부분 예상하기론 하나케미칼 이제 별 볼 일 없어질 거야. 그리고 최소한 이렇게 올라서 많이 횡보하고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태양광이 되게 안 좋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음봉 쭉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쭉 내려갈 거야 라고 예상을 했는데 아니에요. 보세요. 어때요? 잘 그대로 버텨주고 있어요. 오히려. 이건 뭐냐? 하나케미칼이 굉장한 생명력은 현재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 오히려 하나케미칼이 여기서 지금 조정받은 기간이 꽤 길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하나케미칼에 있어서 제가 이런 말 흔히 하잖아요. 악재가 악재로 안 버티면 거기가 바닥이다. 근데 의외로 저도 하나케미칼이 무너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 되고 나면 저도 좀 무너져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 예상하고 틀리게 하나케미칼이 되게 잘 버티더라고. 화학 쪽 장사가 잘 돼서. 그래서 이거 봐라 하면서 저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케미칼 갖고 계신 분이나 하나 갖고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테크윈이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별로 그렇게 적어요. 근데 하나케미칼이 좋아지면 한화도 영향을 받을 거예요. 어느 정도는. 그런데 한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통하지 않고 있어요. 이 범위에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 여기가 진짜 바닥으로 치고 나가냐? 아니면은 악재가 좀 더 시간차를 두고 적용이 되는 거냐? 그걸 보시려면 어떻게 돼? 우리는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 그러면은 우리 뭘 봐야 되냐?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그냥 누가 봐도 알겠는 저항 있죠? 줄을 쭉 치세요. 그 저항이 대략 얼마야? 한 28,000원 되겠는데, 그죠? 28,000원 되겠어? 그 28,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하나케미칼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악재가 더 이상 악재로 작용을 안 하고 여기를 새로운 바닥으로 또 한 번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조 선생님? 예, 그러면은 한화의 주가도 어떻게 되냐? 한화의 주가도 이런 경우에 보통 하나케미칼만큼 가거나 이러진 않을 거예요. 왜? 하나테크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가 나름대로 계속 내려와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얘도 쉽게 여기서 밑으로 밀리는 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케미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도 움직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강력하게 세게 막 쭉쭉쭉 땡겨 올라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큰 수익을 뽑거나 그러기는 쉽지 않다는 소리예요. 그렇지만 하나케미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얘도 어느 정도의 움직임은 따라줄 거예요.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야. 그러면 나는 하나케미칼을 살래요. 이런 생각하셨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 맞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은 제가 항상 저번에도 말했을 거예요. 이거 우리가 시소라 그러죠. 시소하고 똑같아요. 뭐냐? 리스크가 크면 수익이 커요. 리스크가 작으면 수익도 작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항상 비례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많이 떠안을 자신이 있으면 혹시 수익이 나면 수익도 커져. 그런데 다시 말해서 무슨 소리냐? 하나케미칼보다는 한화가 더 안전한 건 있어요. 만약에 하나케미칼이 내리더라도 한화가 같이 하나케미칼하고 비슷하게 내리진 않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리스크가 좀 더 크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지금 이반장 설명을 듣고 난 하나케미칼이 땡기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건 자기가 결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됐을 때는 하나케미칼이 예를 들어서 열을 내려간다 그러면 하나는 같이 열을 내려가는 게 아니라 뭐 셋이나 이렇게밖에 안 내려갈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리스크가 적어요. 하나케미칼보다 지금. 그렇지만 수익도 적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를 선택하실지는 우리
조선생님 몫이에요. 솔직히 20%이기 때문에 뭐를 선택해도 그다지 뭐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단 꼭 기억하실 거는 리스크가 적으려면 수익도 적다. 리스크가 크려면 그러니까 수익이 수익도 크려면 크다. 리스크도 크다. 이걸 리스크도 크다. 생각하시고 하나와 하나 케미칼을 비교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아이, 감사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쉽게?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두 종목, 한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꼭, 예. 잘 참고하셔서 결정은 항상 우리 조 선생님께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오늘도 날씨 많이 풀린대요. 그러니까 뭐, 집 앞에 가까운 데라도 아니면 문 열고 오랜만에 뭐 대청소라도 오후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민원 처리반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오늘은 제가 부산을 갑니다. 부산, 예, 부산일보인데요. 부산역 앞에 바로 있죠. 근처에 부산일보 본사 10층 대강당인데요. 시간을 잘 보시기 바래요. 2시 10분이에요. 2시가 아니라 제가 아무리 빨리 도착해서 가도 2시 10분 정도부터 가능해서 2시 10분이고요. 되게 오랜만에 가요. 예, 그리고 제가 아마 또 한 2, 3주 이상 제가 또 강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또 건강 상태 때문에 한 2, 3주 또 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와서 부산도 거의 한 반년 만에 가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와서 요즘 강의 들으시고 도움받으신 분들 많더라고요. 자료를 제가 시각 자료도 많이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서 갔었기 때문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02786-1010에서 알고 계시죠? 무료 문자 013-3366-8288 지금 전화 들고 빨리빨리 전화 주시기 바래요. 두 번째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장님. 그래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잠실에 사는 최정희예요. 최경희님. 우리 네. 경희님 전에 저하고 통화하지 않으셨어요? 좀 한 4년 전쯤에 통화 한 번 했어요. 와, 이 반장 기억력 짱이죠? 네. 그래요. 제가 왜냐면 잠실 최경희님 근데 제가 이 기억이 나거든. 그러셨어요? 그래요, 경희님. 4년 동안 어떻게 건강하시고. 네, 잘 지냈습니다. 그래요. 댁내 두루 평안하셨고. 네네. 반장님, 항상 그 자리에서 계셔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제 자리요? 그죠? 예. 제가 네. 제 자리엔 잘 있어요. 누가 쫓아만 안 내며. 네. 그래요. 우리 경희님. 그때 어떤 주식 4년 전에 상담하셨죠? 제가 그것까지는 솔직히 기억 못 하겠다. 그때도 NC소프트 상담했어요. 그래요? 네네. 그때도? 그러니까 네. 요번에도 NC소프트 상담하려고 하시는구나? 네. 그래요. 몸은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경희님 일단? 주식이요? 네. 예, 현대글로비스 매수가 얼마요? 16만 6천 원에 40%요. 예. NC소프트 예. 14만 6천 원에 40%. 예. 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NC소프트하고 글로비스하고 두 개 갖고 계신구나. 네네. 그때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그래요. 좀 못했으면 못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네. 그때 제가 4년 전에 NC소프트 뭐라고 했었어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긍정적으로 진단해 주셨어요.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진단 받고 또 그냥 팔 생각이 없어서 계속 들고 왔어요. 근데 그때보다 그래도 주가 꽤 많이 올랐네. 네. 그래요.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고 계시구나. 네. 그래서 배를 따블로 들고 가셨구나. 그래요. 하여튼 뭐 어찌됐건 간에 하여튼 그래도 도움 받으셨다니 저도 너무 기뻐요. 네네. 그래요. 그러면 글로비스도 갖고 계시네. 네. 글로비스 요번에 사셨구나. 네네. 40%. 그래요. 글로비스 보니까 장기로 가져가시려고 사셨어요. 내가 봐도 딱 느껴져. 그죠? 예, 제가 좀 장기예요.
그래요. 근데 글로비스, 근데 네. 그 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네. 예를 들어서 자기가 단기에 큰 수익을 아니면 자기가 중기에 이렇게 큰 수익을 한 번씩 노릴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리스크 네. 관리하면서 차근차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뭐 50% 배 벌 때 나는 10%만 벌겠다. 이것도 나쁘지 않는 목표예요. 왜냐하면 네네. 대신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그지? 네네. 그래요? 일단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그럼 장기로 가져가기에 네. 뭐가 뭐 궁금하냐 아니면 뭐가 뭐 지금 좀 혹시 좀 의심스러운 게 있냐 뭐 어떤 거를 질문하고 싶으세요? 저한테. 그게 그러니까 현대차하고 연관이 연결이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못 가면은 글로비스도 빠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근데 그 주식하는 사람은 목표가 이제 오르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근데 안 올라서 네. 그래요. 일단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맞아요. 정의선 부회장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아직도 제일 많이 갖고 있죠. 그 주식이 글로비스죠. 네네. 예, 그래서 글로비스 상사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근데 글로비스는 솔직히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현대차가 어떤 식으로 정의선 부회장한테 더 지분이 넘어갈지 넘어가면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죠? 네.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잖아요. 그러겠죠. 왜냐면 그 정몽구 회장의 나이가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네네. 제가 알기로 정몽구 회장 나이가 38년생인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그냥 나이로 올해 지금 80이잖아요. 80. 예, 80이에요. 네. 그러면 뭐 물론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후계자한테 빨리빨리 물려줘야 되는 시기가 온 거는 같아요. 제가 네, 봐도. 네. 그러면 일단 글로비스 근데 이 어떤 정의선 부회장한테 많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어떤 그 구도가 정의선 부회장한테로 그러니까 지분이나 이런 게 많이 넘어가면서 정의선 부회장이 본격적으로 더 많이 숨을 쓸수록 글로비스의 매력은 떨어져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월봉인데 꼭 글로비스가 그것만에 그러니까 전 다른 시각에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방송에서 말하는 대부분 분들이 아마 글로비스 상담을 하면은 말하는 시각과 전 좀 다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예. 왜냐하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에이 그게 뭔 상관이냐? 아니요, 상관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게 월봉인데요. 월봉으로 2015년부터 보면은 글로비스가 힘을 못 썼어요. 물론 이때 이 전까지 오르고 그 다음에 좀 그런 어떤 변화도 있긴 하지만 이게 뭐냐면 2015년부터 정의선 부회장이 일선에 확 더 들어서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2015년부터 더 아주 본격적으로 그래서 작년이었죠. 작년에 제네시스 플랜이라는 그 큰 기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아직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개인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간에 글로비스 자체는 산업은 너무 뻔해요. 왜냐? 글로비스는 결국 뭐 지금 여러 가지 뭐 운송 사업하고 있고 한데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현대차가 잘 팔려야 되잖아. 그죠? 네. 현대차가 잘 팔려야지 무슨 뭐 반조립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완성차 뭐 계속 나를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지금 네. 뭐 현대차 나르는 그 계약이 유로카시스인가 걔네하고 이제 계약이 좀 있으면 다 끝나잖아요. 그럼 현대차 이 글로비스한테도 되게 많이 넘어가고 하고 하는데 그건 뭐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찌됐건 간에 현대차의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더 높아져야 돼요. 근데 지금 현대차의 성장이 세계적으로 어때요? 계속 쭉쭉 치고 나가요? 아니요. 아니죠. 네. 그렇다고 해서 현대차가 여기서 그렇게 확 무너질까라고 봤을 땐 좀 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장기로 가져가면 되게 애매한 회사예요. 왜냐? 제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정의선 부회장한테 많이 더 힘이 실릴 거 아니에요. 당연히. 왜? 정몽구 회장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올해가 80 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의선 부회장한테 더 많은 힘은 현대차에 실릴 거고 그렇게 따지면 현대차에 힘이 실리면 정의선 부회장한테 힘이 실리면 실릴수록 실은 글로비스는 매력이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매력은 떨어지는데 근데 또 글로비스의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떠들어도 주산업은 현대차의 어떤 반조립 제품이나 현대차가 다 완성한 거 수출로 날르는 거야. 왜? 유로카시스인가 걔네하고 계약이 이제 좀 있으면 완전 다 끝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따지면 유로카시스 그 계약 끝나고 하면 얘네가 점점 많아질 텐데, 그럼 이거 나쁘지 않은데? 네. 어때요? 두 개가 충돌하죠. 네. 글로비스의 주가에 마이너스를 주던 요인가, 글로비스의 산업에선 플러스 주는 요인가. 예, 예. 지금 두 개가 상충이 돼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네,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장기로 가져가기에 되게 헷갈려요. 실은.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워낙 글로비스 제가 이게 월봉으로 보여드린 이유가 글로비스가 2014년도까지는 보시면 주가가 쭉 하고 큰 흐름에서 글로비스 주가가 올라가던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2015년부터 글로비스가 월봉으로 따지면 내려오는 시점이에요. 네. 아.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게 월봉으로 보면 글로비스가 2년을 내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009년부터 올라갔다고 칠게요. 워낙 2007년인데 2009년부터 이 상승이 시작했다고 보면 2009년 1, 2, 3, 4, 5, 6. 글로비스가 월봉으로 보면요. 6년을 상승이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네. 근데 지금 글로비스가 내려오고 있는 건 그럼 15년, 16년, 아직 17년이 2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내려온 거는 2년밖에 안 돼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꼭 이게 정확하진 않은데 가끔 볼 때 잘 맞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마디로 볼 때가 있어요, 주식을. 마디. 네. 네. 상승을 한마디로 봤을 때 6년이란 한마디가 생기면 네. 보통 그 마디의 절반이나 그 마디만큼 하락이나 조정을 해줘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과 조정과 하락과 이게 각각 한 마디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네. 근데 지금 글로비스는 6년을 월봉으로 봤을 때 6년을 상승했잖아요. 네. 얘는 상승이 6년에 한 마디였어. 이해되시죠? 네, 네. 그런데 지금 하락이야. 2년 동안. 그죠? 네. 그리고 아직 2년 몇 개월 하락하고 있죠. 네. 그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락해서 멈추는 시기가 반마디일 수도 있고 6년의 같은 한마디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시장 상황을 봐야 돼. 근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6년을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적어도 반마디. 6년의 상승의 반마디면은 몇 년이야? 3년이요. 3년이죠. 그럼 네. 올해까지 얘는 일단은 주가가 턴에서 올라가진 못한다는 소리예요. 아, 네.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보쳤을 필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 없겠네요. 해결되셨어요? 네. 이게 보통 6년을 내려가진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 흐름을 봤을 때 6년을 내려가는 그러니까 6년의 상승 마디가 한 마디였으면 하락이 2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하락 마디가 6년을 이어지진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네,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 잘 아셔야 될 게 만약에 3년의 반마디 3년을 하락해서 올해까지 하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끝이고 바로 상승으로 이어지냐? 보통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상승과 조정, 만약에 하락이 나왔으면 조정까지가 뭐야? 상승, 조정, 하락,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한 크랭크 축이라고 할게요. 우리 네, 네. 과학계 배울 때. 그럼 상승, 조정, 하락이 나오든 하락, 조정, 상승이 나오든 이게 한 축이야. 네. 상승이 나오고 하락이 나오면 그 다음 뭐가 나와요? 한 축이려면 상승, 조정, 하락 이 세 개가 한 축이야. 네. 근데 지금 상승 나왔죠? 하락 네. 나왔죠? 그러면 네. 뭐가 하나 더 나와야 돼? 조정이 나와야죠. 조정, 예, 한 예. 축을 하려면. 그러면 얘는 만약에 3년 하락 마디가 끝나면은 얘는 보통 이러면 3년의 조정 마디가 나와요. 네. 큰 흐름으로 보면. 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그래서 글로비스는 제가 봤을 때 접근하실 만한 종목이 아니에요. 아, 개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네, 네. 좋은 거 배우셨죠? 네. 그래 바로 쉽죠? 어려워요? 아니요. 쉽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글로비스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아셨을 테니까 제가 딴 부분으로 접근을 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그거 한 거고 그래서 지금 굳이 들어가셔서 글로비스 보초 쓰지 마세요. 왜냐면 네네. 우리가 될 수 있는 애를 가지고 기다리면서 보초를 쓰거나 시간표를 모른다 그러는 거지 이렇게 네. 좀 이럴 때는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네. 그리고 그다음 NC소프트인데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 지금 4년째 잘 들고 가시면서 지금 따블을 들고 계시는데 일단은 40%인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수익이 깡패라고 좀 더 가져가 보세요. 아, 네네. 조정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수익이 깡패라고 저는 한 번 정도 더 여기서 홀딩하고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네. 예, 왜냐면 이제 앞으로 또 혹시 방송하면서 제가 이야기가 나오면 나올 텐데, 게임 업종에 대해서도 우리 또 다시 한번 또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또 한편으로 들어요. 그래서, 네. 지금 이 정도 흐름이면 뭐 NC는 지금 상당히 어떻게 보면 조정받으면서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더블난 수익에서 아직까지 비중은 안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결정해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네네. 두 종목 상담해드렸습니다. 네, 4년 만에 너무 고맙습니다. 다시 통화해서 반가웠고요. 나중에 네네. 또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래요. 진짜 네, 글로비스 네. 마디가 어떻게 됐는지 저도 궁금하겠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전화 한번 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주세요. 02786-1022-1023. 뭐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재밌게 여러분들 제가 아는 건 최대한 많이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래요. 786-1022-1023 전화 들고요. 주세요. 이래서 뽑히셨으면 두 분 상품도 받잖아. 그죠? 무료 문자 023-3366-8288도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가니까요. 부산일보 본사 10층 대강당입니다. 오후 2시 10분부터 예약이 시작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아마 재밌는 내용 많을 거예요. 와서 열심히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래요. 오늘 날씨도 좋대요. 부산은 이따가 11도 12도래요. 해 뜨는데 와우 나들이 하기도 좋네. 와서 듣고 또 저녁에 맛있는 것들 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다음 전화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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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누구세요? 저 부산 김경범이에요. 김경범님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연세는? 제 76인데요. 아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아주 정정하시네. 그래요, 주식은 몇 년 하셨어요? 한 7년, 조금씩 7년. 그래요? 되긴 되는데, 조금씩 하니까 심심풀이로 하는데, 이게 어렵네요. 그래요. 우리 경범님 어떤 주식 궁금하셔서 전화하셨나요? 제가 LG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요? 매수가 예. 얼마요? 매수가가 29,100원. 29,100원. 비중은요? 비중 20%. 20%요?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나봐요. 아니, 두 종목이었었는데요. 그래요? 예. 예, 아니, 어저께 제가, 아모레 퍼시픽은 어저께 제가 팔았어요. 그래요? 그럼 이제 한 예, 종목만 조금. 상담을 해드리면 돼요? 29,100원? 예. 이거 또 그래요? 오늘도 또 많이 내리네요. LG 디스플레이. 예. 우리 LG 디스플레이. 어떤 부분이 궁금하셔요? 아니, 이게, 제가 되게 좀 높은 가격이 사진 나눠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은, 차트를 보면은. 예. 근데 지금 계속 내려가가지고, 정식으로 내려가가지고. 그래요? 차트를 보면은 이게. 아니, 살적에는 이제 차트를 보고. 예. 조금 내려간 것 같아가지고 샀는데. 살적에. 그래요? 근데 그럼 만약에 차트로 설명을 저 드릴게요. 생각이고, 저도 저 생각이고. 차트 그냥 그 중기적인 그 주봉인데요. 중기적인 그림이나 장기적인 그림을 볼 땐 주봉을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해도 결국 흐름이 다시 살아나거나 안 살아나거나 그런 게 있는데, 그래요. 주봉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냥 먼저 이걸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LG 디스플레이는 요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죠, 적어도.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반등을 하는 모습을 어느 정도는 보여줘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주봉으로 예를 들어서 27,000원, 27,000원에서
6,000원 정도를 깨고 내려가면은 LG 디스플레이는 고전의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아, 예, 예. 예, 거기서 손절매를 하셔야 왜 그러냐. 특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잘 보시면은, 이게 지금 까만 길게 친 게 30주 이동평균선이에요. 30주. 30주 이동평균선인데, 보통 대형주는 이 30주 이동평균선을 보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럼 30주 이동평균선을 깨서 완전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그 종목은 일단은 그 종목에 굉장히 우리가 진짜 다 알만한 내용들의 종목들이라면은 뭐 네. 획기적으로 그 회사가 좋아질 만한 어떤 그런 거를 알고 있지 않는 한 우리가 다 기본적으로 알 수 있을 만한 회사들이라면 30주 네. 이동평균선을 완전히 깨고 내려가게 되면은 걔는 그때부터는 굉장히 고전 구간으로 들어가요. 아, 예, 예. 근데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여기 보시면 잘 보시면 알겠지만 LG 디스플레이가 이번 달 들어와서 지금 3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네. 얘는 지금 이제 30주 이동평균선으로 따졌을 때 얘는 이제 반등 구간에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반등 구간에 반등을 못 들어간다는 소리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까지 잘 보셔야 돼요 하는 이유가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얘가 힘을 못 발휘한다고 치면은 얘는 예. 이제 몇 개월이 될 수도 있고 얘는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소리예요. 그게 자기가 그거를 여러분들 투자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 다음 주나 예. 다다음 주에 25,000원을 못 지켜낸다라고 한다면 주봉으로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매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손절을 해야죠. 예, 왜냐하면 안 내려갈 것 같으면. 그리고 나서 차라리 나중에 다시 뭐 30주 음.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걸 보시면서 30주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돌아서고 났을 때 그때 들어가시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길게 보신다는 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예, 왜냐면 예. 이거는 누구나 알만한 대형주일 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예. 개별주거나 이럴 때는 그게 별로 큰 도움이 안 될 때도 많아요. 왜냐하면 개별주 같은 경우에 워낙 등락 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예, 예. 우리 개인들이 모르는 내용들이 언제 좋은 내용도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지? 그래서 예. 개별주나 이런 거에서는 제가 솔직히 뭐 30주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잘 안 드려요. 그런데 진짜 LG 디스플레이나 이런 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그 알만한 것들, 그런 것들은 이걸로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 참고로 그냥 하나 보자면 예. 예를 들어서 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아직은 30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어요. 그죠? 그런데 네. 언제 조심해야 되냐? 30주 이동평균선을 만약에 얘가 이제 좀 더 있으면 30주 이동평균선에 뭐 지지를 받든가 뭘 할 텐데 그때 지지를 못 받고 밑으로 밀려버리면 그때부터는 얘를 조심해야 돼요. 예. 여기 보면 하이닉스 보시면 30주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타고 올라갈 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보시면 굉장히 많이 쓸모가 있어요. 근데 30주 예.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이제 꺾여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어느 정도 꺾여 내려가면 물론 그때 어느 정도 꽤 이미 많이 밀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긴 추세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쩔 수 없어요. 단타가 예. 아니라면. 그래서 예. 30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것도 좀 더 있다가 지지를 받고 다시 올라갈 거냐, 깨고 내려갈 거냐, 그거를 잘 보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LG 선생님. 디스플레이도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LG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30주 이동평균선을 지금 계속 깨고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1, 2주 안에 30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다시 못하면은 얘가 어떤 식이 되나 30주 이동평균선이 밑으로 꺾여버려요. 그때부터.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 돼요. 저는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버릴까 하는 생각. 근데 그건 솔직히 아직 이거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는 아직 애매해요. 왜냐하면 돌아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그거를 설명을 드린 거고 이 회사의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결국은 제가 봤을 때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4, 4분기 이럴 때 3, 4분기 이럴 때 워낙은 주가가 우리가 별 볼 일 없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은 LG 디스플레이가 오히려 주가가 별 볼 일 없는 시기에 주가가 강했어요. 근데 왜 그랬냐? 워낙 우리가 디스플레이 패널이죠. 이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이 워낙 떨어져야 되는 시점에 안 떨어졌어요. 왜 그러냐? 대형 패널들이 엄청 많이 팔렸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예, 대형 패널이 엄청 많이 팔렸는데
근데 뭐 지금 LG 디스플레이 OLED 관련해가지고 지금 앞으로 장사가 계속 잘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실은 작년에 추울 때 있죠. 3, 4분기, 4, 4분기에 미리 어느 정도 전 선반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워낙은 작년 3, 4분기, 4, 4분기 LG 디스플레이 주가가 워낙은 안 좋아야지 정상이었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의외로 3, 4분기, 4, 4분기에 올라오면서 패널 가격이 안 빠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이유로 올랐다라고 뭐 보고서들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그걸로 생각은 안 해요. 그것도 물론 영향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OLED 관련해가지고 선반영을 좀 미리 한 부분도 전 꽤 크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OLED 쪽으로 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워낙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고 더 치고 나갈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럴 게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반영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LG 디스플레이 지금 주가 수준이 그렇게까지 막 되게 위험한 주가는 아니에요. 29,100원이면 솔직히 그렇게 위험한 주가는 아닌데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에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면은 주봉으로 그러면 그때는 조심하시고 일단 나오셨다가 나중에 다시 관심을 가지셔도 돼요. 지금 관심 안 가지셔도. 이해가 되십니까? 좀 더 안전하게 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요. 경험이 요거 한 종목 질문하셨으니까 요거 한 종목 상담해 드렸고요. 다음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래요. 아니 선생님 아모레 퍼시픽은 어떻습니까 앞으로? 아모레 퍼시픽이요? 내가 어저께 조금 해서 팔았는데 저게 별로 산 때는 그런데 뭐 화장품 뭐 중국에서 자꾸 문제가 생기고 해서 그런가 전에는 좋아했던 종목인데.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저는 대중국 관련이 올해 다시 살아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뭐 저번 강의 때도 얘기하고 오늘도 얘기할 텐데, 과거같이 그냥 단순히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뭐 장사가 잘 되는 과거에 중국 관련주들이 움직이거나 무조건 중국 관련주가 이제 움직이면 과거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닐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요번에 뭐 중국이 지금 한류 하면서 뭐 그거 했지만 재작년하고 근데 요번에 험한영, 한한영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사람들이 워낙 자존심이 되게 센 민족이에요. 실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에서 지금 어떤 식으로 자꾸 우리나라 엔터 업체들한테 지금 접근하는지 아시죠? 뭐냐면 내용을 전에는 자기네가 아예 못했기 때문에 그냥 다 사갔어요. 무조건 우리나라 드라마고 뭐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자기네가 점점점 이제 그러면서 준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실은 우리나라 배우나 이런 사람들을 막 이렇게 자기네 나라로 들여오는 걸 안 좋아해요, 이제. 이 험한영, 한한영 때문만이 아니라 안 좋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핵심에 관한 것들을 그 뭐 만드는 사람들, 뭐 작가들,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들을 자기네 회사로 다들 데려와가지고 세팅을 자기네가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다 갖춘 다음에 자기네 사람들을 자꾸 해가지고 그거를 하려는 거지 전에는 자기네가 아예 못했기 때문에 다 갖고 들어왔던 거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제 한국 배우가 해서 화장품 맞아요. 과거에는 한국 우리나라 배우들이 우리나라 화장품 많이 쓰고 그러지 아무리 그래도 무슨 뭐 우리나라 그 광고 우리나라 사람들 내세워서 광고하고 이러지.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중국이 그런 시대하고는 점점 틀려요. 그래서 한국 배우들을 막 무조건 데리고 들어와서 막 하고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래서 한국 화장품, 한국 배우들이 바르는 한국 화장품, 한국에 있는 화장품 나도 바르면 저렇게 될 것 같아. 이제 그 효과가 점점 반감이 좀 떨어질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급전직하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만 점점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봤을 때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이제 더 이상 중국에 가서 그런 것 때문에 팔아먹는 건 피크를 전 때렸다고 봐요. 그 피크 때리면 뭐예요? 점점 내려오죠. 물론 내려오면은 그렇다고 해서 판매량이 무슨 뭐 그럼 갑자기 없어져? 그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산으로 올라갈 때도 정상에 뭐 1000m 고지다. 그러면 올라갈 때가 1000m 찍고 내려올 때 내려오지만 1000m에서 내려오지만 뭐 950, 900, 850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뭐 갑자기 뭐 낙하산 타고 쭉 내려와요? 그건 아니잖아.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화장품을 중국 관련이 이제 혹시 다 잘 된다 그래서 이런 과거 같은 시점으로 전액을 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건 이제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전영선 감사하고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반장이 진행하는 주식 프로그램 이반장의 주식 민원 처리만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 전화 많이 주세요. 02786-102-1023 무료 문자 013-3366-8288 좋습니다. 다음 전화 빨리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반장님. 예, 안녕하세요. 어서 누구세요? 고맙습니다. 반장님 덕분에 많이 배웁니다. 아이고 그래요. 가르쳐준 건 없는데 어떻게 배우는 건 많이 배워. 말이 안 되잖아. 내가 별로 많이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반장님 강의는 이거 방송 한 6, 7년 계속 보다 보니까는. 그래요?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이라든가, 그런 특징을 잘 메모해두었다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투자를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제가 네. 원하는 게 실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그거예요. 기승전결. 주식은 기승전결로 해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선생님이 우리가 오답을 쓰더라도 서술형에서 아시죠? 자기가 논리가 뭔지 정확하면은 점수가 있잖아요. 부분 점수가. 그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정답만 띡 쓰면 그러면은 서술형에서 무조건 틀리게 해요. 알고 계세요? 답이 맞아도 아무 논리가 없이 그냥 답만 딱 쓰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자꾸 보시면서 기승전결. 주식은 그렇게 해야 투자라는 걸 배워요. 좋습니다. 우리 어디 누구십니까? 안산에 사는 신동원이라고 합니다. 신동원님. 네. 그래요, 동원님. 좋아요. 우리 동원님 일단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삼성물산 삼성물산 매수가 얼마? 12만 6천 원에 20%. 네. 현대제철 네. 6만 300원에 20%. 네. 녹십차 예. 14만 7천 원에 20%. 예. 이상입니다. 이 중에 뭐가 궁금하세요? 녹십자가 궁금한데요. 음. 이 반장님께서 지난주나 지난주부터 계속 그냥 제약주가 방송 투자를 열심히 해도 보셨구나. 괜찮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거품이 이제 빠지고 투자를 해도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참조해가지고. 근데 올라오고 있죠, 점점. 예. 근데 녹십자를 샀는데 네. 사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이 반장님이 분석하셨을 때 네. 녹십자라는 업체가 겨울에 강한 종목이라 했던 말씀이 생각나요. 1, 2월 달에. 예, 백신 때문에. 예, 근데 겨울이 끝나는 시점에서 이 녹십자를 가지고 갈 마도 되는지 아니면 또 녹십자의 매력이 무엇인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지 이 반장님 생각은 어떨까 궁금해가지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녹십자는 독감 백신이 제일 유명해요. 어쩔 수 없어요. 예, 독감 백신이 제일 유명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녹십자는 독감 백신 이후에 다른 백신들도 만만치 않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저는 그걸 높이 평가는 하고 싶어요. 왜냐? 혹시 병원 같은 데 가면은 요즘 대상포진 백신 맞습니다라는 병원 굉장히 많아요. 보셔요? 대상포진 백신.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이게 모르겠는데. 대상포진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요즘 방송에 많이 나오죠. 되게 아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무지 아프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저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고 싶은데도 저는 못 맞아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거예요. 전 대상포진이 저는 군대 있을 때 어마어마하게 심하게 걸렸어요. 실은. 전 그래서 거의 6개월 동안 이 대상포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얼굴 잘 보시면 대상포진의 흉터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의 완치가 돼서 잘 안 보이는데 전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대상포진을. 그런데 왜 제가 못 맞냐? 대상포진이 3개월 동안 무조건 안 난 사람들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계속 과로하고 뭐하고 하니까 저는 항상 대상포진이 3개월 안에 다시 생기고 다시 생겨요. 근데 저는 아니까 이제 약이 있으니까 항상 그걸 먹으면서 하기 때문에 초기에. 그래서 이제 크게는 안 되는데 이게 뭐냐면 대상포진이라는 게 맞아요. 사람 이거 상상을 초월해요.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 대상포진이라는 백신을 국내에서 지금 유일하게 생산해내고 있잖아요. 녹십자가. 그래서 녹십자가 실은 독감 백신만이 아니라 이런 지금 어떤 굉장히 어렵고 우리 실생활에 지금 굉장히 필요한 백신들을 지금 생각보다 잘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녹십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저는 뭐로 보고 있냐면 이 녹십자라는 회사가 이 회사가 지금 매출이 계속 늘고 있는 거 아세요? 모르세요? 잘 몰랐어요, 그거는. 이 회사가 만약에 제가 매출이 계속 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전 이 회사를 별로로 볼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가 독감 백신이 물론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도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대상포진 백신이라든지 지금 이런 백신들 우리 실생활에 굉장히 지금 호응 좋고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대상포진 맞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백신. 근데 그거 비싸기도 되게 비싸더라고요. 근데 그 대상포진 백신이라는 게 왜냐하면 더군다나 매스컴에서 또 엄청나게 대상포진에 대한 무서움을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실예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대상포진 군대 있을 때 걸렸을 때만 해도 심하게 그때만 해도 대상포진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거의. 그리고 약도 그렇게 없었어요. 실은 어느 정도로 없었나 하면 이거는 뭐 제가 한 거기 때문에 너무 잘 알아요. 군대에서는 대상포진 고칠 수 있는 약이 군대에는 아예 나오질 않았어요. 군 병원, 큰 병원에도. 그 정도로 그 당시만 해도 대상포진이라는 걸 사람들이 모를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상포진이라는 걸 매스컴에서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 공포,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 대상포진을 계속 맞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웬만한 병원 가면 뭐 피부과라든지 심지어 이비인후과 어디 이렇게 가보잖아요. 그럼 대상포진 백신 맞습니다라고 붙인 데들이 거의 되게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우리 실생활에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거기를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그 대상포진 백신을 만드는 회사가 녹십자예요. 그러니까 이렇듯이 지금 녹십자는 이 백신 사업에 있어서 되게 별거 아닐 것 같은데도 생각보다 굉장히 잘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고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녹십자의 매출이 지금 매년 계속 늘고 있다는 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왜? 독감 백신만으로 는다 이러면 저는 약간 물음표를 달 텐데 그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새로운 어떤 진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백신들을 계속 개척해 나가면서 매출을 늘린다는 소리는 이게 뭐냐? 이 회사는 성장의 키를 계속 찾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녹십자라는 회사가 지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저저번 주에 혹시 신 선생님 혹시 저저번 주에 제가 저번 주에 방송할 때 잘 보셨죠? 제약주 얘기할 때. 그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단기에 이렇게 오르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지 제약주가 올라야 된다는 논리는 저는 맞아요. 왜?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그런 나라에 어떻게 제약주가 안 오릅니까? 오르지. 근데 그것 때문에 말도 안 되게 단기에 중국 팔아먹고 이래서 이게 뭐야? 단기에 무슨 뭐 7, 8배가 올라가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거품이야.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저는 기다린 거예요. 뭐야? 이 거품이 빠질 때까지 그러면서 기간 조정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근데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약주가 지금 이 가격이야. 이 가격으로 다시 거품이 빠지고 이 정도 기간이 조정이 왔어. 근데 여기서 비쌉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제목에 칼이 들어와도 대답할 수 있습니다. 틀리든 맞든 간에 제 생각을 솔직하게 절대 안 비싸다. 절대 안 비싸다. 반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죠. 반장님 비싼 거 아니에요. 제약주 안 좋다며. 이때가 제가 안 좋다 그런 거지 지금 전 제약주 나쁘다는 말 절대 안 해요. 왜? 거품 다 빠졌고 인구 고령화 되고 있고 지금 제약주 이제 전에는 동아제약이 분리되기 전에는 동아제약이 1조 원을 못 넘었어요. 끝내 1조 원을 못 넘고 동아제약이 그 회사가 분할됐죠. 그런데 어찌됐건 간에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제약주 1조 넘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매출 1년에 1조 넘는 회사 있어요 없어요 신 선생님? 몰라요? 없는 것 같은데요? 없는 것 같은데요? 뭘 없어요? 녹십자도 넘는데 이제. 넘어요. 전에는 동아제약이 제일 근접했는데 끝내 1조 원을 못 넘고 회사가 분할이 됐어요. 불과 3년 전이었나요? 그런데 이제는 1조 원 넘는 회사가 2개, 3개가 막 나와요. 동아제약을 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지금 제약계의 시장 규모는 계속 커지고 있다는 소리예요. 여러분들 이런 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제약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죠. 왜? 당연하죠.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인구 고령화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데 어떻게 제약 시장이 작아져요?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못 살면 제약 시장 규모가 작아져요. 근데 소득은 물론 지금 내수가 살리기 위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는 하지만 소득은 어찌됐건 간에 점점점 우리나라 늘지 줄진 않아요. 그렇게 따진다라고 한다면 뭐예요? 제약주는 매력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게 더 실질적으로 매력이 있겠냐. 근데 항상 제약이나 바이오들은 조심해야 되는 게 뭔지 아시죠? 말도 안 되는 뻥튀기를 가끔씩 쳐요. 안 그러든가요? 그렇잖아. 하미야프처럼 몇 년 뒤에나 가능할 수 있는 거를 막 지금 되는 것 같이 그리고 몇 년 뒤에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 막 MOU 체결했다고 막 난리 나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옥석을 가려내면 되는 거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제약주나 바이오가 다 싸다고 다 나쁘다? 아니에요. 그중에 진짜 쓰레기 같은 애들도 있고 좋은데 많이 빠진 애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급격하게 올라올 거란 말이야. 어느 한 타임이 맞으면.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가려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단계에 다시 급등하냐.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차분히 자기 자리를 가면서 안정적으로는
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 매수 가격에 이 정도 비중이면 저는 홀딩하고 가겠어요.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인데요. 삼성물산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삼성물산은 저는 솔직히 지금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저는 뭐 건설이 나쁘냐 그게 아니라 요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죠? 예, 예. 아니에요? 그 사실이잖아. 예. 구속됐잖아. 뉴스에 나왔잖아. 내가 지어낸 거 아니잖아. 왜 이래? 예. 왜 이래? 그래요. 이재용 부회장 구속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거 왜 했어요? 국민연금하고 그래서 뭐 그거 뇌물죄 적용되잖아요. 그죠? 예. 그럼 국민연금한테 뭐 쉽게 말해서 대통령한테 뇌물 줘가지고 지금 그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논리는. 그죠? 그렇게 따지면 그거 국민연금이 삼성물산하고 뭐 합병을 봐준 거에 대한 청탁이라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그렇죠. 지금 뉴스에서 지금 그 구속 사유가 그거잖아요. 요거까지 팩트잖아. 예. 예. 그게 왜 중요하냐? 만약에 그게 이제 확정이 돼서 그 보통 대법원까지 가서 뭐 계속 항소하고 상고하겠죠. 그러면 보통 그런 게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나려면 한 2년 이상이 걸려요. 2년 정도.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여러분 혹시 삼성물산 갖고 계신 분들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아마 이거는 얘기 안 해줬을 거예요. 어느 방송에서도. 만약에 삼성물산이나 그게 위법이라는 게 완전히 확정이 되잖아요. 일단 먼저 판결이 하나 떨어지잖아. 그지? 그러면 해외 투자가들이나 큰 기관 투자가들이 삼성물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것 같은데요. 옛날에 외국에서 그 어디에요? 소벌인가 뭔가 해가지고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막 손해배상 청구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아시죠? 몇 년 전에도 그거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잘못됐다라고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 구속됐으면 지금 그 뇌물죄 아니야. 뇌물죄인데 그게 완전히 확정이 떨어져. 그러면 삼성물산이 위법을 저지른 거 아니야. 어찌됐건 간에 삼성물산도 위법을 저질렀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예. 그러면 다른 외국 투자가나 이런 애들이 왜 우리 주식을 가지고 니네가 왜 오너와 니네들이 불법을 저질러? 그리고 어마어마한 손해배상 청구들이 들어올 거예요. 전 그래서 그거를 조심해야 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까지 생각은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삼성물산 갖고 계신 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게 그거예요. 실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건설의 리듬으로만 보면 됐어요.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된 상황에선 그게 뇌물죄로 구속사유잖아요. 뇌물죄라는 건 국민연금한테 대통령한테 해서 국민연금이 뭐 삼성물산하고 합병에 있어서 봐줬다는 청탁의 대가로 지금 한 거로 지금 나오잖아요. 그러면 삼성물산이 어찌됐건 간에 위법을 저지른 그 중간에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외국에서는 그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반드시 손해배상 청구를 물고 들어올 겁니다. 외국 투자가들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엄청나고 했을 때 뭐 그대로 다 떨어지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회사의 주가에 그게 도움이 될까요?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될까요? 마이너스 요인이 되죠.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삼성물산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아마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얘기죠? 예, 이런 얘기 맞습니다. 해준 역시 사람 없죠? 이반장입니다. 그래요. 현대해철 6만 원인데요. 매수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는 뭐냐면 철강주들도 이제 IT하고 철강주들이 지금 매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알고 계세요? 슬슬? 요번 주부터 하고 저번 주. 그래서 일단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한번 나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왔다가 요번 주가 지금 저번 주부터 지금 시장의 흐름이 약간씩 바뀌려 그러거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왔다가 일단. 지금 이 정도 가격이면 한번 빠져줬다가 다시 보고 나중에 판단할게요. 세종박 상담해드렸습니다. 신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좋은 주말 되시기 바라고. 예.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예. 또 전화 주세요. 바로 전화 연결 가능할 것 같은데 연결해 주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서 누구세요? 네, 여기 경남 고성의 고성? 조일재입니다. 어떤 선생님이요? TV 소리를요, 제일 안 나게 이렇게 경남 볼륨을 고성의 고성. 없애주세요. 성이? 예,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조일재. 예, 조 선생님. 예, 알겠습니다, 조 선생님. 우리 조 선생님 어떤 주식 갖고 계세요? 조일재입니다. 조일재. 조 선생님. 예, 어떤 주식이요?
예, 낙엔낙, 예, 매수가 얼마요? 낙엔낙, 매수가. 매수가 14,500원, 예, 비중은요? 50%, 예. 한 종목, 14,500원, 예, 한 종목 코너로 들어오셨죠? 50%.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냥 쭉 한번 제 생각을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14,500원에 50% 락앤락인데요. 일단 락앤락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에 몇 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요. 예, 전에 몇 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락앤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잘 해보실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락앤락에 있어서 솔직히 좀 긍정적인 요인이 있어요. 요번에 저도 기사 락앤락을 저도 전에 설명을 몇 번 한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락앤락을 지켜보고 있는데 기사 같은 거 나오는 거. 근데 락앤락에 하나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뭐냐면 락앤락 같은 경우에 2012년인가? 예. 한 4년 만인가 5년 만에 락앤락의 매출이 처음으로 작년부터 늘었어요, 다시. 무슨 말인지 혹시 그거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예, 못 보셨구나. 일단 락앤락이 한 4, 5년 정도 있다가 4, 5년 만에 지금 락앤락의 매출이 작년부터 늘었어요. 그게 왜 중요하냐? 락앤락이라는 회사가 실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락앤락이라는 회사가 그동안 성장에 대한 열쇠를 계속 못 찾아서 주가가 되게 힘들었어요. 몇 년 동안.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락앤락의 이게 주봉인데요. 락앤락이 2012년부터 주가가 계속 내려왔어요. 이게 왜냐면 이때부터 성장이 멈췄거든요. 성장이 멈춰서 그런 거야. 그래서 락앤락이 실은 구조조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실은 그 몇 년 동안 락앤락의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락앤락의 실적은 개판이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제가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락앤락이 작년에 드디어 매출이 2012년인가 이후에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어요. 이건 뭐냐? 회사가 제가 그랬잖아요. 그거 잘 보시면 2012년부터 그래서 주가가 빠지잖아. 왜냐? 2012년부터 회사가 이제 구조조정에 들어갔거든. 픽 깎는. 그런데 그게 계속 이어지다가 이제 드디어 2016년에 들었으면서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소리예요. 이제 2016년으로 구조조정이 끝났다는 소리야. 그러면 올해부터는 뭐냐? 올해부터는 구조조정에 대한 열매를 나름대로 볼 거라는 소리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그럼 이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락앤락이 구조조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매출이 늘고 이런 걸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구조조정이 끝나냐 안 끝나냐 이런 거는 뭐 매출이 늘고 이런 걸 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어쨌거나 2016년에 매출이 드디어 2012년 이후로 저렇게 빠지던 2012년 이후로 늘었거든. 구조조정이 끝났다라는 회사 말이 이제 진짜 맞는 거거든. 그러면 올해부터는 구조조정에 대한 어떤 효과를 볼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로 급상승할 거냐? 이거는 어떤 그 구조조정의 열매만이 아니라 성장을 끌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락앤락이 나름대로 되게 노력은 하고 있어요. 근데 락앤락은 워낙에 중국 비중이 높아요. 알고 계세요? 락앤락은요, 국내보다 중국에서 올리는 매출이 더 많아요. 그래서 중국한테서 많이 고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제가 봤을 때 중국 시장은 중국 시장에서 포인트를 찾으면 안 돼요. 락앤락은. 락앤락은 자기네는 아니라 그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락앤락은 중국은 이미 좀 접어야 돼요.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키 찾으면 안 돼요. 락앤락은. 왜? 이미 다른 경쟁 업체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른 대체용품들이 너무 많아졌어. 그래서 락앤락이 자꾸 물론 아직도 땅은 넓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락앤락 중국에서 만약에 계속 포인트 찾으면 저는 락앤락 진짜 별로로 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락앤락이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뭐냐? 지금 락앤락이 중국 시장을 포기한 건 아니겠지만 포기라고 말하기까지는 그래요. 근데 중국 시장을 옛날같이 공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승산이 없다는 걸 제가 봤을 때 아는 것 같아요. 락앤락이 중국에서. 그래서 어디를 보고 있냐? 지금 여러분들 락앤락 기사 보면 많이 나올 거예요. 동남아, 베트남 쪽에 지금 계속 공을 들이고 있어요. 근데 동남아, 베트남 쪽 매출을 무시 못해요. 지금 동남아, 베트남 쪽이 락앤락 매출에 지금 거의 15%에서 20%까지 올라왔어요. 중국 쪽 이제 좀 있으면 우리 국내 매출을 따라잡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 동남아 매출이. 그런데 지금 동남아 쪽에서는 락앤락이 실은 되게 저게 의미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특히 락앤락의 보온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쪽 지역 애들 보면 동남아 같은 데 가보시면 알 거예요. 그런 데는 물 같은 거 갖고 다니는 게 버릇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워서 워낙 땀을 많이 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하면서 먹어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들 코카콜라니 이런 데가 세계적으로 큰 시장이 동남아 중동 이런 데가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 거 아세요? 웬만한 선진국보다? 사람들이 그래요. 왜 거기가 그러지? 예를 들어서 콜라나 이런 거 더우면 먹는 건데 그게 얼마나 비싸다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걔네들 같은 경우에 뭐 생수 PT 막 이렇게 하는데 걔네도 건강 같은 거 신경 쓴단 말이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돈 주고 물론 뭐 스틸워터 이런 거 사 먹을 수도 있겠지만 자기네들 예를 들어서 갖고 다니면서 뭐 차나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차갑게 해서 그런 거 이렇게 먹는 게 걔네들 같은 경우에 편하잖아. 지금까진 걔네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차 들고 다니면서 먹고 이런 문화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잘 생각해 보세요. 오토바이 많이 타잖아요. 자전거 많이 타잖아요. 걔네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잘 보시면 알겠지만 자전거나 오토바이 이런데 물 같은 거 이렇게 꽂고 다니잖아. 왜? 항상 마시게. 근데 동남아 같은 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 덥거든 계속. 그러면 뭐해? 꽂기 좋잖아. 그러면 락앤락 같은 데들이 중국보단 제가 봤을 때 동남아에서 충분히 먹힐 거예요. 그런데 락앤락이 지금 그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 시장으로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은 올해부터 락앤락의 어떤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씩은 나올 거다. 근데 빨리 나올 거냐, 좀 천천히 나올 거냐, 그건 솔직히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부터 락앤락이 구조조정을 2012년 이후에 그 지긋지긋했던 구조조정을 2016년으로 끝내고 그거는 뭘로 확인됐다? 매출로 확인됐다? 매출로 확인이 됐는데 중국에서 계속 중국에다 땅 파고 있었으면 그 얘네가 별론데 그게 아니라 자기네가 중국에서 이제 더 이상 잘 안 통할 거 알고 어디로 돌렸어? 동남아, 베트남 같은데 거기서 지금 시장이 급속히 지금 늘어나고 있고 그쪽에서 포인트가 열릴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긴 흐름에서는 락앤락을, 긴 호흡에서는 락앤락은 쉽게 말씀드릴게요. 락앤락은 믿지는 장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사면은 이걸 주식을 장사로 친다면 믿지는 장사는 안 할 것 같아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뭐 천천히라도 올라가거나 이럴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얼마나 뭐 스피드하게 그런 것까지는 솔직히 모르겠어. 그건 락앤락이 베트남이나 이런 쪽 동남아에서 얼마나 더 성장 포인트를 찾느냐야. 지금까지는 첫 걸음은 잘 내딛었어. 그런데 이제 빨리 걸을지 천천히 걸을지는 자기 마음이야. 그래서 이건 락앤락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은 락앤락 비중을 50%씩이나 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 락앤락 비중을요 반으로 줄이세요. 25%. 왜냐하면 여기서 믿지는 장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야? 지금 락앤락이 어떻게 자기네가 빨리 뛸지 아니면 아기같이 아장아장 거릴지 그건 모르겠어. 그래서 비중만 25%로 조절할게요.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좋은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홀딩스 좀 봐주세요. 아, 죄송한데요. 지금 저희 한 종목 코너였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은 부산을 갑니다. 예, 오랜만에 제가 요번 가고 또 한 2, 3주 동안 또 아마 좀 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산일보 2시 10분입니다. 오후 2시 10분 시간. 예.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여러분들 듣고 싶으신 분 날씨도 오늘 좋고 하니까 오시기 바랍니다. 와서 재밌게 듣고 많이 가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스피드 상담 하나씩 올려주세요. 예, 좋습니다. SKC. SKC. SKC 같은 경우에는 10% 27,500원 정도 지금 매수가인데요. 지금 수익이 제일 나고 계신 구간이네. 워낙 싸게 잘 사셨네. 일단 SKC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쭉 내려가던 흐름을 지금 바꿔놨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평선 위에서 놀고 있고 이평선에서 조정 주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럴 때는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슨 뭐 비중을 줄여라 이런 말씀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그냥 홀딩하고 가셔도 특별히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중도. 예, 다음 종목. 예, 한국정보인증, 한국정보인증입니다. 한국정보인증 10% 6,320원인데요. 일단 이거 뭐 지금 요번에 사셨구나. 일단 정보인증 같은 경우에 뭐 이렇게 확 올라가거나 이럴 만큼의 매력이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현재 상태에서. 근데 요 같은 경우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밑으로 뭐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도 없는데 근데 한국정보인증은 저는 솔직히 그렇게까지 사라고 뭐 이렇게 매수를 이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아니에요. 종목 자체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일단은 그냥 나오시어서 다른 종목을 택하는 게 어떠신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건 그렇게까지 막 되게 매력적이거나 그럴 만한 종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비중이나 이런 거 가격은 문제가 없는데 굳이 종목 선정에서 제가 좀 별로예요. 다음 종목. 카카오입니다. 예, 카카오 요번에 투자 큰 거 받았죠? 그래요.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하락은 멈춘 거로 봐야죠. 그죠? 예, 계속 카카오 하락은 멈춘 걸로 보는데 여기서 이제 뭐 얼마나 빠른 상승을 보일지 이거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얘가 요번에 무슨 뭐 중국에서 큰 뭐 알리페이죠. 거기서 뭐 큰 이제 그래서 카카오페이하고 같이 연동해서 뭐 할 수 있는 막 그런 거 하고 했는데 과연 그걸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얼마나 상승을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하락은 멈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승에 대한 뭐 열매나 이런 게 얼마나 빨리 시장에 반영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30% 85,000원이면 비중만 줄일게요. 예, 비중은 한 15%에서 20%만 가져가시면 뭐 밑지는 장사는 그렇게 뭐 이거 뭐 나중에 혹시 또 저 밑으로 빠져서 밑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거에 대한 염려는 굳이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요. 다음 종목 또 주세요. 예,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인데요. 073, 예, 240. 금호 타이어 지금 현재 50% 8,500원인데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갔다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타이어들 뭐 물론 업황은 지금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쪽에 대한 글 저도 얼마 전에 읽어봤어요. 그런데 뭐 천연고무 가격이나 이런 게 지금 또 지금 오르고 뭐 해가지고 그러면은 타이어 가격에 옮겨줄 수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금호 타이어는 일단은 어찌된 건 간에 매력은 어느 정도 끝났어요. 그리고 알다시피 금호 타이어는 중국의 강세잖아. 미국이나 이런 데가 아니라. 그래서 굳이 타이어주를 할 거면 금호 타이어를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50%나 가져가는 건 더군다나 아닌 것 같고 저는 웬만하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익 나면 바로. 그리고 차라리 다른 타이어주를 고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예, 그리고 타이어주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다음 종목. 예,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인데요. 예, 자화전자 30%예요. 30%. 지금 18,000원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딱 사신 구간이 여기예요. 사신 구간이 딱 여기인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쪽 업종 자체를 전 좀 다 조심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 이거 손절가만 드릴게요. 손절가 15,000원 드릴게요. 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손절가를 낮게 드린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이런 경우에 16,000원 드리기에는 이런 경우에 쉽게 깨버려요. 쉽게 깼다가 다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15,000원 정도 손절가 드리고요. 요거 깨면은 손절하시고 아니면 지켜보시고 저는 하여튼 이쪽 업종 이제 좀 조심스럽게 전 지켜보고 있어요. 다음 종목. 예, 파워로직스입니다. 예, 047, 319. 예, 파워로직스인데요. 파워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올라가면서 지금 저항해서 지금 걸려 있는데, 일단 보자고요. 예, 뭐 지금 이제 조정 받을 만한 타이밍은 왔어요. 그런데 뭐 조정받고 다시 갈지는 뭐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뭐 기간이 요번에 따라가 줬는데, 일단 저도 이거 손절가만 드릴게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요즘 이런 흐름들. 그래서 4,000원 손절가 드릴게요. 4,000원. 그래서 4,000원 안 깨지면 홀딩 하시고요. 4,000원 깨지면 손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 종목 한 종목 더 될 것 같은데요. 예, 고려아연입니다. 예, 고려아연. 010. 예, 고려아연.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현재 매수가 41만 원, 6천 원 정도 되는데요. 지금 매수가 근처인데 아연 가격 일단은 지금 문제는 뭐냐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가 이제 상승을 좀 멈추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연 가격이 큰 상승으로 이어가기는 제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고려아연 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지금. 그래서 41만 6천 원인데요. 이거는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시 이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기 어느 정도 올라올 거 대비해서 들어가신 것 같은데 아연 이제 원자재 가격들이 이제 좀씩 빠져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금들이 계속 주식 쪽으로 지금 국제 자금들이 원자재에서 좀 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매도하고 나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드디어 2월 이제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 월화 있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고 저는 여러분들 부산에서 여러분들 또 많은 이야기를 또 준비해서 내려가겠습니다. 여러분들 2시 10분 잘 시간 맞춰서 와서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